시스템 끝났죠? 네. 에어 컨디션 시스템, 그 다음에 옵션 시스템, 그 다음에 엔티아이징 시스템, 그리고 파이어 프로텍션 시스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할 게 4개의 계통이에요. 네. 요 4개, 일단은 우리 요번 수업, 1학기 수업이 4개 계통이니까 수업 운영은 요 4개 계통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1개 내지 2개의 계통을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2학기 때도 항공기 계통 수업 2를 해야 되는데 2가 없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항공기 계통 수업 2에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 연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그때는 4개인데 또 하나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뉴매틱인가? 뉴매틱. 그래서 4개인데 그 중에 2개를 하이드롤릭은 뭐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하이드롤릭 시스템하고 연료 시스템. 시간이 되면은 그것까지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추가로 할 거는 뭐 시험 범위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 4개의 계통. 엔티아이징, 파이어 프로텍션, 그 다음에 옵시전, 에어 컨디셔닝. 4개 계통 중에 1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불문입니다. 비행기 계통에 대해서 지금 레포팅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불문하고 어떤 기종이든지 상관없으니까 인터넷을 서치하시든 책을 보시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레포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드실 수가 있으시죠. 지금 수업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님들 해온 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어디서 찾았는지 그 자료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꼭한 A4 용지로 16장인가 17장 해갖고 왔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 진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선배는 많았어요. 그 중에는 물론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는 3장짜리, 4장짜리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성의도 없고 우리가 받은 우리 교재 내용 있죠. 여기서 그림 몇 개 뽑아서 거기다 간단하게 설명만 하는 거예요. 3장, 4장. 그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서 레포팅을 해주시면 레포트 점수가 20점인데 여러분들은 20점이나 돼요. 그래서 해주시면 점수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수 매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라 그러면 좋은데 상대평가를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성적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제가 그 자료 다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분이 한 학기에 꼭 한두 명은 찾아와요. 한 학기에. 그건 뭐냐? 자기가 답안지 쓴 거로 자기가 비교해보고 자기가 한 거를 보면은 자기 A 학점 같은데 왜 A 학점을 안 주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먼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A 학점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냥 절대평가로 주면은 너도 A 학점이다. 근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다른 A 학점 학생들보다 네가 뒤지는 부분이 어디가 뒤진다.
설명을 쭉 해드리면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 가죠. 끝까지 물고 들어진 분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 다른 교수님들처럼 성적 입력 마지막 날에 입력하면은 그런 일도 없어. 그쵸? 그냥 난 좀 일찍 해주거든.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오라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쵸? 난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성적을 나는 좀 일찍 올리는 편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불만 있으신 분은 뭐 전화를 하시든 찾아오시든 하시면 됩니다. 레포트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빨리 내시면은 빨리 내실수록 점수도 좋아질 수도 있고, 기간은 언제까지냐? 기간은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충분하죠? 네. 여러분들 정비전공으로 이게 현재가 바뀌면서 기체계통 2가 없어졌어요. 사실 기체계통 2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2학기 때는 뭘 할 거냐면은 보잉 737 융복합 실습을 할 거예요. 융복합 실습. 거기에도 조금씩은 나와요. 조금씩. 거기에도. 왜냐하면 융복합 실습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개통 실습이라고 따로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좋아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융복합 실습, 2학기 때 융복합 실습 할 때도 아마 개통대가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안 배운 것들은. 시간은 여러분들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개통을 많이 알아갖고 유리한 게 뭐냐? 유리한 게. 많이 안다기보다도 개통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항공정비사 자격증 시험 보러 가서 면접관 할 때 구술 시험 볼 때 많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가서 면접 시험 볼 때도 많이 물어봅니다. 개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전 개통을 다 알면 좋지만은 그 중에 한 개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말로. 어차피 말로 하는 거네, 그쵸? 지금은 기존교육을 받고 기존교육을 이수하면은 바로 자격증을 줘요, 그쵸? 해당 기종에 대한 레이팅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기존 교육, 이론 교육을 737을 5주, 그 다음에 가장 많은 747, 400이 9주. 이걸 이론 교육만 받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교육받는 거예요. 기종에 대한 그 개통을 다. 그래,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PC 이런 게 없어서 교재가 이만큼이에요, 교재가. 기종에 대한 교재, 한 개 기종에 대한 교재가 737만 해도 이 정도 돼요. 737만 해도. 근데 내가 지금 다 갖다 놨는데 여기다가 이거보다 더 될지도 모르겠다. 737 거는 내가 최근에 내가 가장 늦게 받은 거나 다른 건 다 이사 다니면서 버리고 그랬는데 737만 안 버리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5주를 이론 교육을 받고 또 5주 안에 5번을 시험을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한 번이라도 관악하면은 재시험 봐서 관악하면 탈락이에요. 탈락. 아예 탈락이야, 그냥. 근데 탈락은 우리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받는 건데. 응?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탈락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도와줬죠,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요. 기억력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해력은 굉장히 빨라요,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갖고 이해만 되면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론 교육이 이수가 되면은 3개월이 지난 3개월인가?
한 달인가 지나면은 실기시험을 보러 가요. 실기시험. 실기시험이 뭐냐면 시험관 2명한테 구술을 보는 거예요. 구술. 내가 받은 기정에 대해서 뭘 물어볼지 몰라 그러니까. 자, 2명이 통과해야 돼. 2명을. 한 명은 저쪽에 앉아 계시고 한 명은 이쪽에 앉아 계시고. 여기 가서 통과하면은 이쪽에 와서 2분까지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 그 해당 기종을 내가 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을. 그런데 한 번은 747-400. 747-400을 교육을 받고 시험관한테 딱 갔는데 내가 처음 들어간 시험관은 이제 저쪽에 앉아서 이쪽에는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고 보는데 나이 드신 분 있죠?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그 회사 선배님인데 같이 근무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현장에만 계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갔죠. 그랬더니 얼굴을 아니까 인사드리고 건강하시죠? 그래서 인사드리고 잘 있냐? 그래서 어디 있어? 부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계통이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계통이 뭡니까? 그럼 내가 하이드롤릭이나 뭐 이런 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기체 특기니까,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일렉트리칼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잘못 나온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요? 일렉트리칼? 의외인데? 그래서 그 16절쯤가 이만한 종이. 그러니까 우리 비포 용지인가 그거 한 장을 백지를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받았죠. 이렇게. 일렉트리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거기다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제네레이터 1, 제네레이터 2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죠. 747-400은 엔진이 4개예요. 4개. 그래서 제네레이터가 4개가 들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마주 앉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레이터 1, 제네레이터 2, 제네레이터 3, 제네레이터 4, APU,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파워 1, 2 해갖고 라인을 쫙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이제 AC 버스 1, 2, 3, 4 해갖고 뭐 BTB 뭐랄까 쫙 거기서부터 막 그래갖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내려와서 그 밑에 내려와서 AC 노멀 버스 이렇게 해갖고 또 그것까지 쫙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TR까지 1, 2, 3, 4 TR까지 다 적었어요. TR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옆에 또 부수적인 릴레이나 뭐 이런 거는 빼더라도 그것까지 다 그려놓고 나서 그것까지 계속 보더니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러고 TR까지 딱 그리는 거 보더니 이게 더 그려야 되는데요 밑에 더 많은데요 그랬더니 다 그만해 됐어 알겠습니다 줬죠 됐으니까 가 그러더라 얼굴 쓱 보고 계속 건강하십시오 그러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갔어요 뭘 물어보더냐 아니 뭐 자신 있는 계통이 뭐냐 그래서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라고 잘못 나왔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일렉트리컬 시스템 그 스케매틱을 그려보라서 TR까지 그리고 왔다. 뭐라 그래? 의외인데 공부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랬죠. 그래? 그럼 됐어. 가. 그러더라. 물어보지도 한 개도 안 물어봤어요. 그분은 가. 그래. 쭉 나왔죠. 그랬더니 그때 400 시험도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 안 된 붙은 거 중에 나도 같이 붙은. 그거는 그나마 쉽게 본 거예요. 그죠? 쉽게. A300, 600 기종을 그 실기시험 볼 때는 그때도 2명인데 한 명한테 들어가고 나 1시간 반을 붙들려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1시간 반. 1시간 반을 물어보는데 끈질기게 물어보는 거 있죠. 끈질기게. 근데 그때는 내가 그게 2번째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 대답했죠. 계속 대답. 제가 생각할 때 한 70% 이상은 대답한 것 같아요. 70% 이상. 찹타를 전체를 다 물어보네요. 전체를. 들쳐가면서. 자기는 앞에서 들쳐가면서. 1시간 반을 그렇게 보라니까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데 1시간 반 시간. 보통 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길어야. 1시간 반을 안 됐어요. 찹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다 했다고. 잘 봤어? 그러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알았어, 가.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만 1시간 반 붙으면 내가 5번을 보면 5개 기종이니까 5개 기종 레이팅을 내가 하면서 5번을 구술 시험을 봤는데 그분한테만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진짜 그분 한 사람 끝나고 이분이 물어보면 바로 이분이 물어보지도 못해서 점심시간이니까 바로 점심시간이니까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편해지고. 그 대신 지금 그 이론교육 그 필기시험이 굉장히 강화가 됐대. 그래서 시험이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강화됐다고 하더라. 그 시험이. 그러니까 교육만 잘 받으면 돼. 지금 뭐 돈만 주면 받겠다 하니까 지금 밖에 그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고 737 자격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따는 친구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따는. 그게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 하나에. 근데 그거 있으면 회사에 입사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쵸?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따로 교육 안 시켜도 되잖아. 한 달간. 그쵸? 그렇게 따갖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737이 있잖아요. 737이 있잖아. 학원에서 교육받는 친구는 737 구경도 못 해보고 그냥 이론 교육만 받은 거야. 그쵸? 우리는 737이 있잖아. 차이는 그겁니다. 차이. 그래서 개통에 대해서 한서대학교 출신, 한서대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개통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그들도 개통 하나쯤은 간단한 스케매틱이라도 하나쯤은 알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거 하나만 패스되면 나머지는 대답 못 해드려도 어느 정도 반영을 많이 시켜주니까 여러분들 선배님들 지금 레이팅 지금 어제도 또 한 명 연락 왔어요. 레이팅 뛰었다. 어제 합격했다고. 어제 저녁에. 좋아가지고 연락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4학년, 지금 4학년이죠? 4학년 선배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9명이에요, 지금. 딴 사람만. 제가 모르는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한테 연락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모르니까 제가 연락받고 기록해놓은 것만 지금 9명째인데 많이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교육은 어림도 없어요. 기술교육 원생들 있죠? 이 원생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은. 비교가 안 돼. 그게 여러분들은 정비 전공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기술교육원 학생들은 기계학과나 전자공학과로 들어와서 항공기 정비를 배우기 위해서 온 거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교육 태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건데 결과가 그렇죠.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빠르다. 훨씬 빨라. 훨씬. 3학년 겨울방학, 4학년 지금 초반이잖아. 1학기 초반, 그것도 초반. 이렇게 면장을 취득한 게 기술교육원에서는 1년에 한 2명? 2~3명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4학년 1학기 때. 2학기 이제 후반에 가서 좀 따고 그랬는데 이거 없었다. 근데 지금 벌써 내가 아는 4학년들만 9명 하나 벌써. 그쵸?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훨씬 빨리 취득하고 있는 거지. 4학년들은 지금 대부분 필기는 어느 정도 다 됐고 이제 실기 이제 연습하고 지금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요. 발자가. 여러분들도 올 겨울방학 때 따야 돼. 그쵸? 3학년이니까 올 겨울방학 때 따야 돼. 자, 작년 내가 그거 따기 시작해 작년 11월부터거든요. 11월부터. 처음 딴 친구가 작년 11월에 따가지고 11월에 한 명, 12월에 2명인가 따고 1월 달에 따고 지금 2월 계속 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따신 분도 있고 한 번에 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붙은 분도 있고 3번씩 본 분도 있어요. 3번씩.
그렇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다 취득을 했으니까 자격증 받았잖아 이제. 합격하면 자격증 받은 거랑 똑같지 뭐, 그렇죠? 그래서 항공정비사 자격증이 이제 여러분들 나오면 이렇게 요만하게 나와요, 요만하게. 우리 그 주민등록증 같이 카드로 나온단 말이에요, 카드로. 전에는 세로로 나왔는데 이제 가로로 나와요, 올해부터. 가로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 자격증이니까 기본만 적혀 있는 거죠. 라이센스 넘버만. 그리고 나처럼 5개의 기종을 갖고 있으면 뒤에 탁 넘기면 그 뒤에 레이팅 해가지고 5개 기종이 쫙 적혀 있어요. 날짜까지. 취득한 날짜까지 5개가 쭉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발급받게 되면은 지금은 영문하고 국문하고 같이 나와요. 한 장에. 편해. 옛날에는 이게 따로 나왔어요. 국문, 영문. 국문은 국문대로, 영문은 영문대로. 그래서 우리 국문은 책상 속에 쳐놔가지고 영문만 가지고 다녔어요. 영문만. 왜냐? 이게 외국에 나가서 보여주려면 외국에 나가서 국문을 보여줘야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자격증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것 때문에 영문만 갖고 다녀요. 영문만. 지금은 그게 영문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영문. 국문 나오고 그 밑에 영어로 나오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나중에 회사 입사하시면은 반드시 갖고 다니셔야 돼요. 항공회사에 입사해서 외국에 출장 나가거나 뭐 이렇게 뭐 가시면 좋은 거 맞습니다. 면세점에 가면은 항공사 직원 아이디 카드만 착용하고 있어도 10% 디스카운트 또 해줘요. 거기다가 승무원이면은 디스카운트 5% 더 해줘요. 근데 우리는 승무원 자격증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무원 자격증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입사해가지고 이제 기종 교육 받고 기종에 이제 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탑승 지원 나가요. 탑승 정비. 탑승 지원 정비인가? 탑승 정비 지원인가? 그걸 나가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사인하러 가는 거지 사실. 그치? 근데 이제 타고 갔다 그 1시간이면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동안 지상에서 연료 보급하고 이상 없으면 다시 올라와서 로고에 사인하고 다시 캐빈에 앉아서 오는 거예요. 탑승 정비인데 그게. 그거를 하려면은 승무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골치 아프죠. 승객들하고 같이 다니려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승무원 자격증을 줘야. 승무원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도 카드예요, 카드. 여권은 없어도 돼요.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 승무원처럼 그것만 갖다 그 리더기에다가 탁 찍고 그냥 들어가면은 그게 딱 내가 되는 순간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 보는 친구가 딱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여권 번호 뭐 이런 거 다. 그러나 지금 승무 똑같이. 그러니까 타치 하나도 타치 가방 검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승무원 나가는 자리로 그냥 나가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승무원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제가 1993년도에 제가 받았는데 제가 2013년 그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그거 쓰다가 정년퇴직하면서 반납하고 나오고 그대로 쓰다가 여권 갱신 중간에 여권 갱신 내가 2번 했는데 그때만 여권 번호 때문에 그거만 다시 신고를 한 거죠. 여권 번호 때문에. 저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 혹시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더 할 거 없고. 자, 다시 산소계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패신저 산소계통에는 요게 있어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컨티뉴어스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렉트로 뉴매틱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하고 뉴매틱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나란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일렉트로 뉴매틱인지 그냥 뉴매틱인지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여기에 전선이 하나 와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일렉트로 뉴매틱이에요. 그렇죠? 일렉트리컬 라인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일렉트로. 두 개가 나란히 장착되어 있고 두 개 중에 한 개만 작동이 돼도 캐빈에 산소 공급이 가능합니다. 캐빈으로 산소 공급이 가능해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작동이 돼도. 요거를 작동을 시키려면은, 이놈을 작동을 시키려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하나는 14,000피트 아래로이죠. 그쵸? 캐빈 알티튜드 원인 스위치, 그게 14,000피트를 감지했을 때. 캐빈 알티튜드입니다. 이거 캐빈 알티튜드. 자꾸 피트라고 적으니까 항공기 알티튜드가 아니에요. 캐빈 알티튜드입니다. 캐빈 알티튜드. 캐빈 알티튜드 14,000피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렉트리컬로. 14,000피트가 됐는데 캐빈 알티튜드 14,000피트를 감지했는데 산소 마스크가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 조종사? 빨리 떨어뜨려 줘야지. 조금 있으면 다 죽는데, 그쵸? 그래서 일렉트리컬 스위치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조종사. 조종실에서. 세 번째는, 일렉트리컬로 했는데도 산소 마스크가 안 떨어진다. 매뉴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매뉴얼로 작동시킬 수 있어요. 매뉴얼로 작동하는 거는 케이블을 당기는 겁니다. 케이블. 어떤 케이블? 이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 매뉴얼 액추에이션 케이블. 요걸 당기는 겁니다. 요걸 당기면은, 요거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안 될 리가 없죠? 작동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공중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랜딩 모드에 들어서 랜딩을 해야 되는데, 랜딩 기어 레버 다운. 근데 랜딩 기어가 안 되네. 랜딩 기어 하이드로 파워로 내리는 거죠. 유압으로 내려야 되는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랜딩 기어가 안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스톤. 동체 착륙 하나요? 스톤. 랜딩 기어가 공중에서 다운하면은 유압 프레셔가 제일 먼저 가서 뭘 작동시키냐면 랜딩 기어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털커덩하고 걸려 있잖아요. 엄나게 걸려 있는 게 이렇게 엄나게 딱 이렇게 이게 못 내려가게. 그렇죠? 이거를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풀어주면 이거 털커덩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게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액추에이터에 파워가 쫙 들어가서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면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랜딩 기어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풀어주면 안 내려가는 게 랜딩 기어. 그렇죠? 유압으로 작동시키는 건데. 이게 유압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렸는데도 안 내려간다. 그러면 유압 작동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은 랜딩 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당기면 돼요. 똑같이 얘처럼. 그렇죠? 요것도 조종실 바닥에 있고 랜딩 기어 그 매뉴얼로 그 다운 시키는 거, 그 릴리스 시키는 것도 그것도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그것도 당기면은 요게 풀리는 거예요. 요게 케이블로 푸는 거예요. 이제 케이블로. 그래서 케이블로 풀고 나면은 자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중으로. 랜딩이야 자중으로. 자기 무게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산소계통도 요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일렉트리컬로 했다가 일렉트리컬로도 안 떨어지면은 요렇게 돼. 떨어진다는 얘기는 요렇게 해갖고 얘를 작동시키는 얘를 작동시키면은 산소 프레셔가 얘가 작동이 되는 순간 윤호를 형성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산소 프레셔가 쫙 가서 옥시전 마스크 도어 레치를 탁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전 도어 마스크 레치 릴리스 파워 소스는 옥시전 프레셔라 했죠. 옥시전 프레셔.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 있다. FCO 두 개 중에 한 개만 작동이 돼도 산소 계통에는 전혀 지장 없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놈이 작동이 돼야 요놈 내부에, 그렇죠? 요놈 내부에 일렉트로 뉴메틱 내부에 그 프레셔 스위치도 달려 있고 요 내부에 다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 거. 요놈이 실제로 작동되는 게 좋아요. 매뉴얼보다. 매뉴얼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야, 최후의 수단, 그렇죠? 그래서 저놈이 작동해. 자, 14,000피트가 작동이 되면은 14,000피트가 작동이 되면 두 개가 다 작동돼요. 두 개가 다.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작동시켜요. 두 개를. 두 개의 FCU가 같이 작동한다 이게 같이. 밑에 있는 일렉트리컬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작동을 시킬 때는 요놈만 작동돼요. 요놈만. 얘는 작동 안 해요. 밑에 거는. 저놈만 작동시켜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매뉴얼로 작동시킬 때는 요놈만 작동해요. 매뉴얼로 작동. 그래서 일렉트리컬로 작동시킬 때하고 매뉴얼로 작동시킬 때하고 인디케이팅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인디케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옥시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나 안 돼 있나 라이트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라이트가 요때까지는 들어와요. 요때는 들어오는데 얘가 작동이 되니까 요때는 안 들어온다. 매뉴얼로 할 때.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를 작동을 시켰으면은 어떤 세 개의 방법 중에 한 개의 방법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저걸 작동을 시켰으면은 반드시 리셋을 해줘야 돼요. 리셋. 그래야 리셋을 안 해주면 이게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리셋을 시켜줘야만 다시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리셋을 시켜줘야만. 그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스위치가. 밑에 거 필요 없으니까. 이게 조정실 바닥에 있는 거, 조정실 바닥에. 조정실 바닥에 이 흘러 판넬에 커버를 열면은 요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오프에 있죠, 오프. 이렇게 오프에 있습니다. 오프에 있는 거를 땡기면 온까지 땡기는 온까지, 여기까지. 문으로 땡겨 놓으면 작동하는 겁니다. 일렉트로 뉴메틱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가 작동하는 두 개 중에 한 개를 어떠한 방법이라도 작동을 시켰으면은 반드시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리셋을 하는 스위치가 요겁니다. 리셋 포지션이 있잖아요. 리셋 push down and after hold for 5 seconds and return to off position. 리셋 포지션에 탁 집어넣고 바로 오프에다 하지 말고 리셋 포지션에 5초 이상 놔뒀다가 다시 오프를 해놔라. 그게 리셋이다. 이게 이제 하이드로 프레셔 인디케이터입니다. 이쪽이 팩스, 이쪽이 크리움입니다. 그래서 패신저 거는 1850 집어넣으면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그대로 있어. 패신저 거는 쓸 일이 없으니까. 패신저 건 쓸 일이 없습니다.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면은 패신저 건 있으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서 새는 거야. 근데 이 조종사건은 처음에 올 때 1850으로 와도 계속 떨어져요. 왜냐? 조종사가 제일 먼저 비행기에 나와서 한 분은 워크어라운드 인스펙션하고 한 분은 가방 들고 올라갑니다. 비행기로. 왜냐? 비행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행 준비하러 올라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엔진 APU 파이어 워닝 테스트를 하고, 그렇죠? 파이어 워닝 테스트. 파이어 워닝. 엔진하고 APU에 장착되어 있는 파이어 루프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정상적으로 지시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그런 거를
그 테스트를 먼저 한다 이죠.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크리오 옥시전 시스템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내 마스크까지 상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 테스트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쭉 미는 그거를 밀면은 칙 하고 플로우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면서 상조가 오는 게 보여요. 그거를 매 비행마다 한대요. 조종사가. 그것도 2명 타면 2명이 다. 그쵸? 그러니까 크리오 옥시전 버튼은 계속 줄어요. 사용을 안 해도 계속 줍니다. 계속 줄어요. 얘는 언제 바꾸냐? 얘는 언제 바꾸냐? 투크리오 기준으로 해서 보통 투크리오 기준으로 해서 870PS에서 870인가? 850. 850에서 70 합시다. 요 정도만 바꾼다 이죠. 요 정도까지는 계속 놔두고 900이 일단 9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워치하고 있다가 언제 바꿔야 되겠다고 결정을 빨리 해줘야죠. 그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리고 조종사가 비행하면서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래서 마실 수도 있어요. 좀 조종실 안에 자기 둘밖에 없는데 뭐. 그쵸? 그럼 이거 마신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래서 누가 있어요. 그쵸? 없습니다. 조종사는 이런 데까지 내가 해주면 조종사도 비행기 조종실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기 둘밖에 없잖아. 둘 다 담배 핀다 그러면 아주 좋고. 부기장만 담배 핀다 그러면 그건 죽어도 못 피고. 기장이 담배 핀다 그러면 기장은 필 수 있어요. 부기장 아무 소리 못 합니다. 둘이 같이 피면 더 좋지 뭐. 부기장은 좋은 거지 뭐. 그렇죠? 특히 패신저 항공기는 그렇다 치고 카고 항공이죠. 카고 비행기 있잖아요. 카고는 뭐예요? 조종사 둘하고 짐만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어 거기에.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목적지 공항에 정비사가 없으면 정비사가 타고 가는 거예요. 3명이 가는 거예요. 정비사까지 3명. 제가 카고 비행기 한 2년인가? 2년 반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 패신저 비행기였었는데 내 비행기가. 그 이미 주임이었었는데 내가 주임으로 있던 그 패신저 비행기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나도 몰랐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독일에 가서 카고 컨버전 한다고 독일에 갔다는 거예요. 카고 컨버전. 그러니까 패신저 항공기를 카고기로 개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조. 카고기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이드 카고 달고, 그렇죠? 옆구리 이만큼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도화 장착하고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이제 카고 비행기로 개조하는 거예요. 밑에 뚫어야 이제 카고 레치들 다 깔고, 그렇죠? 카고 비행기 개조. 3개월 걸려요. 3개월. 대단 가격이 그때 굉장히 비싼데 독일에 가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지나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아니고 내 건 두 번째 비행기거든요. 2대가 갔는데 내 거 두 번째 비행기는 가가지고 이제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첫 번째 비행기를 이제 3개월이 다 되니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보고 가려는 거예요. 아니 그 비행기 내 거 아니고 나는 두 번째 비행기다. 두 번째 비행기 나보러 가져오라면 내가 갈 텐데 첫 번째 비행기 내 거 아닌데 왜 내가 가자. 저기 있지 않느냐. 쟤는 안 된다는 거야. 쟤는. 네가 가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하고 인스펙터하고 둘이 이제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가지고 그걸 한 10하루인가? 10하루 인스펙션 해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연료보급도 내가 했어. 연료보급도 독일 애들이 그 뭐라 그러죠? 탱크를 풀로 채워달라니까 풀을 못 채우는 거야. 독일 애들이. 그래가지고 연료차 불러달라서 내가 했어요. 연료보급도. 그래서 가서 이제 열하루 동안 있다가 왔는데 그때 카고 비행기를 개조해갖고 오니까 카고로 간 거야. 갑자기 사무실이 이 여객청사에서 카고 터미널로 바뀐 거야. 내가. 카고 터미널에 가 있었거든요. 무지 편해요. 카고 터미널 가 있으면. 손님들이 없으니까 클레임 들어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케빈 하나 없어진 게 그렇게 편할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소풍 온 것처럼 그냥 막걸리만 없지 완전 소풍 온 거야. 비행 없으면 비행기에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있고 막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카고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그거 하는 바람에 한 2년 반 동안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카고 때문에. 그러니까 카고에 출장 가면은 조종사 둘하고 나하고 셋이야. 세 명이 타고 가는 거야. 그렇잖아. 정부사. 그럼 내가 뒤에 앉아 있겠어요? 혼자인데? 뒤에 깜깜한데 뭐 거기 뒤에서 불 켜고 앉아 있겠어? 칸막이 딱 쳐가지고 조종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조종실이면 뒤에 요만큼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고야. 여기서부터 딱 커튼이 큰 커튼이 무지무지하게 큰 두꺼운 커튼으로 해가지고 딱 씌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입구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고기만 그것까지 다 닫아놓고 있으면 요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갤리 있고, 그렇죠? 그래서 커피도 끓여 먹고 음식도 데워 먹고 해야 되니까 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그냥 의자 딱 펴놓고 거기서 누워 있거나 거기서 이제 태블릿 피스토 가져가서 영화 보거나 거기서 혼자서. 근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그래가지고 조종실에 가서 앉아 있는 같이 조종실에. 그러니까 조종사 둘이 앉아 있고 난 뒤에 옵저버 시트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조종실에 많이 타고 갔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테이크업 때 랜딩 때 뭘 하는지 많이 알죠. 그래서 그때 많이 봤으니까. 그때 그 카고를 운영하는 조종하는 조종사 둘이 나오는데 둘이 담배 피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예 지들 둘이 가방 내리고 올라가면서 문 닫기도 전에 뭘 막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부기장이 이 사람이 뭘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행기 이제 딱 도어 크로스 딱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뭐 하십니까? 그러면 재떨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재떨이. 종이컵 큰 거에다가 있죠. 거기다가 반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안에다가 휴지 넣어가지고 물 쫙 부어가지고 재떨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나도 담배 피지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아니 셋밖에 없는데 뭐 어때? 아무도 없는데 그렇잖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거 만약에 부기장이나 기장이나 나나 셋 중에 하나가 찔러가지고 걸리면은 잘못하면 회사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세 명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다녔습니다. 카고 비행기 많이 탔어요. 제가. 카고 비행기. 패신저 비행기 타고 탑승장 하면 조종실에 못 들어가요. 칵핏 오선을 안 줘요. 그래서 못 들어가. 근데 카고 비행기는 셋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칵핏 오선을 줘요. 그래서 거기는 칵핏 들어간다. 그럼 기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커피 한 잔 탈까? 그러면은 부기장이 벌떡 일어나요. 제가 할게요. 웃기죠. 비행기는 테이크오프 할 때하고 랜딩할 때만 조종사가 긴장하지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 그런 거 그냥 오토파일럿 세팅 딱 해놓으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끌고 가니까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비행기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그냥 끌고 가니까. 지상에서 이제 ATC 센터에서 부르거나 혹시 내가 부르고 싶으면 내가 부르거나 그거 아니면은 비행기 조용해요. 그냥 조용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경험하실 수 있다. 시간이 충분하다. 여러분들 40년 이상 비행기 회사 다닐 수 있어요. 그쵸? 항공회사. 여러분들이 나이 그 60세 이상 된 그때 되면은 정년이 100살로 될지도 몰라요. 정년이. 그렇잖아. 지금도 100세까지 산다고 막 난리 치는데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년이 60인데 그때 가서 70이라고 10년만 더해서 70, 정년이 70이다 그러면 몇 년 더 하는 거예요. 몇 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입사하면 엄청 많이 하죠? 우리 때는 정년이 56세인데 제가 38년을 근무했으니까 38년을 근무.
자, 여기에 있는 저 옥시전 시스템 온 엠버, 엠버입니다, 엠버. 엠버 워닝 라이트, 엠버 워닝. 이 엠버 워닝 라이트 프레셔 스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일렉트로 뉴매틱 FCU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아우 갑자기 미친다. 요게 라이트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일렉트로 뉴매틱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일렉트로 뉴매틱 FCU가 프레셔 스위치입니다. 프레셔 스위치 20psi 프레셔 스위치. 20psi만 감지하면은 옥시전 시스템만 FCU가 가동이 돼서 옥시전 시스템만 들어오면은 20psi 금방 넘어가죠. 그게 100, FCU가 보통 리귤레이팅하는 프레셔가 한 100psi 정도 돼요. 100psi. 그러니까 20psi는 금방이죠.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바로 라이트 들어오는 거예요. 작동만 시키면 들어온다는 얘기죠. 노멀 포지션하고 스위치는 온 포지션이 있어요. 온 포지션에 돼요. 가드 제끼고 스위치를 ON 하면은 이제 일렉트리컬 FCU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일렉트리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일렉트리컬로. 노멀에 있을 때는 뭐냐? 노멀에 있을 때는. 요게 노멀에 있을 때 14,000피트가 작동되는 거죠. 노멀에 있을 때 14,000피트가 작동돼요. 노멀에 있을 때. 14,000피트가 캐빈 알티튜드가 14,000피트에 도달했는데도 산소 마스크가 안 떨어지면은 조종사가 가드 제끼고 스위치 온 포지션을 선택하면은 일렉트로 뉴매틱 FCU가 작동이 돼서 산소 마스크가 드롭됩니다. 만약에 이거 스위치 온 했는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얘를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외부 익터널 서비싱 패널에서 민간 항공기에서는 제가 요거 장착된 거 한 대도 못 봤어요. 민간 항공기에서. 요건 아마 자가용 있죠? 자가용 비행기라든가 뭐 VIP 비행기들 이런 것들은 아마 전용 비행기들 이런 것들은 아마 설치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게 없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외부에서 산소 아까 보틀 장착되어 있는 거 있죠? 충전할 수 있는 포트예요. 패신저 거, 크루 거 다 여기다 보급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이게 있으면 훨씬 편한 거예요. 옵션상이죠, 옵션상. 자, 크리오. 크리오 옥시전 시스템. 크리오 옥시전 시스템은 옥시전 보틀, 요거 셔터 밸브, 여기에 있는 요 셔터 밸브 두 개는 이 보틀 자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보틀 자체에. 보틀 맨 위에 보면 동그란 스위치 있죠? 동그란 그 밸브 스위치. 그게 요 셔터 밸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프레셔 트랜듀서. 프레셔 트랜듀서는 프레셔를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프레셔 트랜듀서. 그래서 칵핏에 실제 옥시전 프레셔가 얼마인지를 지시시켜주는 거예요. 트랜듀서. 이 두 개의 트랜듀서입니다. 옥시전 보틀 1번. 그 다음에 프레셔 리듀싱 레귤레이터. 프레셔 리듀싱 레귤레이터. 이거 아까 50에서 75라고 그랬죠? 이게 2번. 그 다음에 옥시전 셔터 밸브 3번. 이게 어디냐? 조종실 안에 있습니다. 조종실 안에. 조종실 내부에 부기장 뒤쪽에 서킷 브레이커 패널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그지 않아도 실제 밸브에 가서 크로즈 시키지 않아도 요거만 잠그고도, 그렇죠? 조종실 안에서 요거만 갖고도 이쪽 걸 다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환 작업할 때 산소가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여기를 잠궈야 되는데 여기를 안 잠궈도 여기만 잠궈도 이쪽 이 바깥쪽 거는 다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종실에다 이런 걸 만들었어. 조종실에. 저거 만약에 정비사가 이거 바꾼다고 얘를 클럽 시켰어요. 얘를 이게 똑같아. 이렇게 동그란 스위치에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가놓고 얘를 작업을 다 하고 깜빡 잊고 이걸 오픈 안 해놨다. 어떻게 되겠어요? 조종사가 모릅니다. 저게 오픈되는지 크로스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왼쪽으로만 몇 번 돌려야 열리고 오른쪽으로 몇 번 돌려야 닫히는 거니까 몰라요. 오픈 크로스돼 있는지. 이머전시 상태 되면 조종사 다 죽는 겁니다. 먼저 산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눈치 빠른 사람은 포터블 옥시전 보틀 하나 있으니까 그거 빼갖고 쓸지도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큰일 납니다.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조금 복잡하고 조금 몇 발짝 걸어가야 되지만 카고로 내려가야 되니까 좀 조금 힘들고 조금 그래도 여기를 잠그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잠그면 프레셔 지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를 잠궈서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절대 손대지 말아요. 절대. 손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와서 요 딜루터 디맨드 레귤레이터. 요 딜루터 디맨드 레귤레이터가 여기서 다시 감압을 조금 시켜줘요. 요거를 더 감압시켜준다. 요거를 감압시켜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조종사가 숨을 쉴 때만 내가 산소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은 숨을 쉬는 거에 상관없이 내가 계속 100% 산소를 마실 것이냐, 그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숨을 쉴 때 100% 산소하고 기내 중에 공기하고 혼합을 해서 내가 마실 것이냐, 그렇죠? 그것까지도 여기서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오로나샬 마스크, 요게 송신 가능한 마스크입니다. 송신 가능한 마스크. 송신 때문에 마스크가 다르다고 그랬죠? 송신 가능한 마스크. 그래서 요 네 개의 부품하고 컨트롤 패널, 그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패신저는, 이건 이제 크리오입니다. 크리오. 자, 패신저는 보틀. 그쵸? 보틀 1번. 그 다음에, 이건 트랜듀서하고 셔터 발브를 뺐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 그쵸? 두 개. 2번. 그 다음에, 마스크. 그쵸? 그다음에 4번 액추에이션 리셋 핸들. 여기다가 컨트롤 패널,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조종사건 설명 대충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자세하게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있는데 14,000피트 뉴매틱 릴리스 아네로이드가 두 개가 장착이 되죠. 두 개가. 그래서 14,000피트가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두 개의 FCU가 다 작동하는 거예요. 두 개의 FCU가. 그래서 14,000피트 캐빈 알티튜드를 감지하면은 두 개의 FCU가 작동을 한다. 두 개. 그 다음에 이게 14,000피트에서 작동이 안 돼서 일렉트리컬로, 그렇죠? 일렉트리컬로 작동을 시킬 때는 한 개만 작동시킵니다. 한 개만. 요쪽 거만 작동시키죠. 요쪽 거만. 그렇죠? 요쪽 거만. 요게
일렉트로 뉴매틱 FC입니다. 이쪽에 있는 일렉트로 뉴매틱 FC. 그 다음에 요게 일렉트로 뉴매틱 FC. 요게 뉴매틱 FC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요거는 매뉴얼로 온시킬 때 매뉴얼로 작동시킬 수 있다. 매뉴얼로 그쵸? 매뉴얼로. 그래서 요거는 뉴매틱 FCU다. 요거는 일렉트로 뉴매틱 FCU다. 한 개만 작동이 되고 들어가는 데는 지장 없죠? 한 개만 작동이 되고 들어가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있는 요놈 프레셔 스위치. 자, 조종실에 요 앰버 워닝 라이트를 켜주는, 그쵸? 요 앰버 워닝 라이트를 켜주는 프레셔 스위치가 일렉트로 뉴매틱에 붙어 있죠? 일렉트로 뉴매틱 내부에 붙어 있습니다. 일렉트로 뉴매틱이 작동이 돼야만 프레셔를 지시할 수가 있다. 자, 리셋해야 된다죠. 반드시 리셋. 하나만 작동을 시켰어도 반드시 리셋을 해줘야만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리셋 핸들은 리셋 포지션을 하면은 두 개의 FC를 같이 리셋시킨다. 같이 리셋. 그러니까 작동 안 된 것도 일단은 리셋시킨다. 그렇죠? 작동 안 된 것도. 작동된 거는 반드시 리셋시키고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PSU, 패신저 서비스 유니트. 이 옥시전 마스크가 장착되어 있는 에리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천정이죠, 천정에 붙어 있는 게 PSU입니다. PSU. 패신저 서비스 유니트라고 하는데, 이 PSU에는 뭐가 장착이 되어 있냐? 옥시전 마스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 휘튼 시트패스 노 스모킹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콜 버튼 있죠? 승무원 부르는 콜 버튼 그거 장착이 되어 있고, 리딩 라이트 내가 책 보려면 불 켜는 거 있죠? 그것도 장착이,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내 머리 위에 이만한 판넬 거기에 그게 다 장착이 되어 있다. 이제 그걸 뭐라 하냐면 PSU라고 한다. PSU 패신저 서비스 유니트. 패신저 서비스 유니트 내부에 요 마스크 도어, 마스크 패널 한 개당, 그쵸? 패널 한 개당, 도어라고 합시다, 도어. 그쵸? 도어가 낫겠죠? 마스크 도어 한 개당, 마스크가 4개가 장착이 됩니다. 4개의 마스크. 네 개의 마스크가 왜 4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은 3명인데, 그쵸? 좌석은 3개잖아, 좌석은 3개인데 왜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을까? 마스크가? 응? 애기들 때문에 그래, 애기들. 애기 안고 타는 엄마나 아빠 있으면은 또 애기들 때문에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하나가. 이머전시 상태가 돼서 마스크가 다 떨어졌어요. 마스크를 엄마가 먼저 써야 될까요? 아기를 먼저 씌워줄까요? 엄마가 먼저 써야 됩니다. 마스크 아기 씌워주는 동안 엄마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엄마가 먼저 써야 됩니다. 자, 이거 이해는 가시죠? 네. 요것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건 속속들이 들어가서 또 할 거니까. 요게 조종실에 있는 서랍들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도 오픈이 되는지 클로즈 되는지 몰라요. 이거 건드려 놓으면. 좀 몰라.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건 뭐 다 설명해 둔 거고.
이것도 설명 다 해드린 거고. 똑같죠 이것도. 네. 이것도 거의 마스크 4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네. 저 마스크 4개. 이것도 아까 그 그림이 훨씬 편해요 이거보다. 그렇죠? 아까 그 그림이 훨씬 편합니다. 이 그림보다. 이 메인테넌스 매뉴얼하고 아까 그거는 파일로트 오퍼레이션 매뉴얼, 그렇죠? 조종사가 보는 매뉴얼이고 이거는 정비사가 보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조종사가 보는 거는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린 디스크. 그린 디스크. 이거 그린 디스크. 동그랗게. 크기는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동전, 500원짜리, 500원짜리보다 조금 크겠다. 500원짜리보다 좀 큰. 요만한 동그란 건데 플라스틱입니다. 얇은 플라스틱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외부 충격에서 누가 깨뜨렸는지 모르지만 깨져서 한번 바꿔준 적은 있어요. 그래서 산소 계통은 그린, 파이어 계통은 레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옐로우도 있는데 옐로우도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파이어 계통. 옐로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렇게. 옐로우, 레드 이렇게 두 개가. 요건 뒤쪽에 항공기 동체 뒤쪽, 요건 항공기 동체 전방. 그래서 때문에 요거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요건 어디 파이어는 APU 파이어 보틀입니다. APU 파이어 보틀. 왜냐? 엔진 파이어 보틀은 필웰 내부에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APU 파이어 보틀은 인페니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작업대 대고 가서 도어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기 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확인하라고. 이거 만약에 깨지거나 이거 교환해주면 된다. 이거 스냅링만 빼면 바로 그냥 툭 떨어져요. 스냅링 빼가지고 다시 장착하고 스냅링하고다 탁 홈에다 끼워 넣어주면 바로 됩니다. 옥시전 시스템 작업할 때는 여기 쭉 나오지만은 절대 기름, 어디